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알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강팀 리버풀을 상대로 1대2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후반 73분경 손흥민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로 길었던 리버풀전 연패를 드디어 끊어냈습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잘 인정받지 못하는 윙스의 오늘 활약에 대해 잠시 분석해 본 후 손흥민 선수의 극적이었던 동점골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후반 막판에는 약간의 실수도 있었지만 경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땐 윙스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현지 팬들이 하는 투표에서도 윙스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알리의 부활도 좋았지만 윙스의 부활도 극찬을 받는 이유, 왜 그런지 우선 그것부터 만나보시죠. 전반 12분경입니다. 케이타에게 들어오는 이 패스를 윙스가 전진하며 태클을 시도해 공을 탈취해냅니다. 이 공이 알리에게 가고 알리가 다시 산체스에게 그리고 다시 은돔에게 연결되는 공격의 출발 기점이 되죠. 그리고 바로 은돔이 여기서 해리케인의 골을 어시스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윙스의 이 태클로 볼의 소유권을 따오는 일이 없었다면 절대 넣을 수 없었던 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반 15분경입니다. 윙스가 자신에게 높게 오는 볼을 헤더로 패스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손흥민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걸 손흥민도 다시 케인에게 정확하게 헤더로 패스하죠. 그게 케인에게 또다시 잘 연결되며 손흥민과 케인의 역습 상황이 연출됩니다. 케인은 마팁의 수비에 걸리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공을 띄어서 차주는데 공의 낙하 지점이 조금 전방인데다가 숏바운드가 일어나며 아쉽게 슈팅이 골대 바깥쪽으로 향했죠. 아무튼 이 역습의 출발 기점도 역시 윙스였습니다. 이번에는 전반 17분경입니다. 아놀드가 밀너에게 패스를 하는 길을 윙스가 나서며 커트합니다. 그러자 아놀드가 다시 압박을 들어오는데 윙스가 지체 없이 앞으로 공을 빠르게 툭 밀어줍니다. 그 패스가 이렇게 전방에 있던 손흥민 선수 앞으로 들어오죠. 여기서 케인과 원투 패스를 받으며 알리송과 손흥민의 1대1 상황이 연출됩니다. 아쉽게도 옵사이드 처리가 됐지만요. 이 공의 소유권 탈취와 공격 패스의 기점이 또한 윙스였습니다. 이번에는 전반 28분경입니다. 밀너의 전방 침투 패스를 윙스가 압박하며 볼의 소유권을 다시 따옵니다. 그리고는 전방을 빠르게 한번 확인한 후 공을 바로 앞으로 뿌려주는데요. 그 패스가 다시 손흥민 선수의 1대1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볼 컨트롤이 여의치 않았던 손흥민 선수는 자신이 놓친 기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 알리에게 천금 같은 패스를 하죠. 하지만 알리가 득점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 놀라운 공격의 시작 또한 윙스였습니다. 전반 33분경에 조타가 케이타에게 패스하는 걸 윙스가 끊어내며 볼의 소유권을 또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공이 알리에게 전달되고 이 공격이 다시 케인과 손흥민의 역습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이번에는 케인의 패스가 좀 깊어서 알리송에게 가면서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역시 이 역습의 시퀀스의 시작은 다시 윙스였습니다. 전반 36분경에도 윙스가 등장합니다. 해리 케인이 사인을 주는 것을 보고 기가 막히게 롱패스를 전달하죠. 이 상황에서 공이 애매한 지역에 떨어지며 알리송의 위기를 만들었던 윙스였습니다. 전반 46분경 인저리 타임, 로얄이 윙스에게 패스를 주는 순간 손흥민이 라인을 깨트리며 뛰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윙스는 이미 그것을 읽고 바로 패스를 하는 예비 동작을 가져가죠. 그 빠른 판단의 패스가 기가 막히게 손흥민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첫 터치에 실패하며 아쉽게 공격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후반 54분경입니다. 은돔이 뺏어낸 공을 윙스에게 패스를 했는데 윙스가 달리는 손흥민을 보며 바로 롱볼을 뿌려줍니다. 그 볼이 이렇게 넓은 뒷공간으로 잘 전달이 되죠. 그러면서 날카로운 크로스로 공격의 마무리가 됩니다. 한 골을 먹긴 후반 71분 상황, 윙스가 전방을 보더니 이 길을 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침투 패스. 그 패스가 바로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내죠. 알리송이 다급히 달려나와 걷어내며 골이 되진 않았지만 분명 윙스의 패스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알리송이 계속해서 골대를 버리고 나오게 만드는 침투 패스가 가히 압권이군요. 이번에는 후반 73분경, 윙스가 전진하며 패스를 이어받고 전방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이날의 동점골 패스가 여기 윙스에서 나오죠. 왼발로 지체하지 않고 아놀드와 마팁 사이를 가르는 환상적인 침투 패스를 성공하는 윙스. 이 패스를 막으러 알리송이 또다시 소환되어 나오지만 이번에는 실수를 범하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합니다. 이 장면은 잠시 후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 분석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총 10번의 장면은 모두 스포티비 하이라이트에 나오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하이라이트의 길이가 총 16분이고 선수 소개와 하프타임, 그리고 상대 리버풀 공격 장면을 제외하면 거의 토트넘 하이라이트 모든 장면에 윙스가 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윙스가 좋은 평점을 받고 칭찬을 받는지 납득이 안 되셨던 분들에게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을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분명 이 동점골에는 알리송 골키퍼의 실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압박이 없었다면 결단코 알리송 혼자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할 리가 없습니다.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빠른 스피드의 위협이 상대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해 실수를 유발시킨 것이죠. 이 장면은 알리송이 공을 걷어내려고 슬라이딩을 하는 장면입니다. 두 선수의 거리가 거의 1m 내외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알리송에게는 거의 바로 앞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정도 거리가 되면 엄청난 경험과 수많은 반복을 통해 매우 순간적인 무의식 반응으로 몇 가지 강한 압박을 느꼈을 텐데요. 한 가지 압박은 걷어낸 공이 달려오는 손흥민 선수의 몸을 맞고 골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실제로 경기 중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많은 골키퍼들이 공을 걷어낼 때 심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압박이고, 다른 한 가지는 킥을 너무 크게 가져가려다가 손흥민을 가격하게 될 시 최악의 경우 페널티킥을 줄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입니다. 이 위치에서 라인 아니냐 바뀌냐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긴 힘드니까요. 게다가 키퍼가 자리를 멀리 비우고 공을 다급하게 걷어낼 때에는 넓은 경기장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인 사이드로 차내야 되는데 하필 손흥민 선수는 직선이 아니라 사선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차야 하는 쪽으로 이동하면서 들어오니 심리적 압박의 강도는 좀 더 높았겠죠. 게다가 이 윙스의 패스가 바닥으로 붙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바운드를 만들면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 판단력이 흔들리는 알리송의 다리 사이로 공이 바운드가 되면서 볼이 뒤로 빠지고 말죠. 여기서 만약 손흥민 선수가 정면으로 달려왔으면 알리송과 충돌하며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하거나 부상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겠지만 키퍼를 상대로 대각선으로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충돌과 부상을 회피하며 득점 찬스까지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동점골이 분명 알리송의 실책에서 나온 것이 결정적임에는 맞지만 절대 혼자 뛰어나오다가 벌러덩한 것은 아니고 위협적으로 빠른 선수를 상대하는 키퍼의 다급함이 반영된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의 최종 마무리는 손흥민 선수의 성실한 압박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윙스의 몰랐던 대활약, 그리고 키퍼의 실수를 유발한 손흥민의 압박 플레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만든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